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주말의 아침이죠.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치면에서 이제 뭐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들리네요. 네, 뭐 단일화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정치판이 변수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닥이 견고해지고 있다. 이 한 줄 요약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분석을 시작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봅시다. 미국 FOMC가 비둘기적인 스탠스 냄새가 난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파월 의장께서 청문회에 가셔가지고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모하운 의원 질문에 25bp를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여기서 50bp에 대한 그 가능성을 잘랐다. 이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충격적인 50bp 인상이라는 이 급격한 것보다는 완만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예상했던 대로 긴축을 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쟁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희석이 되죠. 네, 생각했던 만큼 러시아의 파워라든지 짜임새 있는 전쟁이 아니라 허술한 면들이 많이 보이고 글로벌적으로 러시아에 모두 다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바닥을 탈출시키는, 바닥을 견고히 하는, 그다음에 오늘 반등을 이끄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문제는 우리가 전일 시장에서 먼저 상승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먼저 상승하고 미국이 오르면 꼭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좀 윗꼬리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수혜주가 뭐냐? 기존의 전쟁 수혜주가 시장을 리딩을 했는데 만약 평화 분위기와 그리고 뭐 좀 달라진 전쟁 스탠스, 그 다음에 미국 FOMC의 달라진 비둘기적 스탠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오르고 리딩을 했던 뭐 조선, 에너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이들은 이미 날아갔으니까 얘기를 쫓아가는 것은 바보와 같죠.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둘 중에 누가 이기든 뭔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그 무엇. 이제 뭐 건설이나 이런 거죠.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오늘 미국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처음부터 올 상승 트렌드를 탔죠. 네, 다우, 나스닥, S&P. 오늘 특히 S&P가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도 어제 전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어제 이제 아시아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두들겨 맞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닥을 좀 든든히 하고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 쉽게 무너지진 않는 과정, 2700을 지키는 그러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씩이나마 보폭을 늘리는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일 미국 시장 주요 뉴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2월 민간 고용자 수가 47만 5천 명 증가했다. 예상을 상회를 했죠. 네,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파월이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양축, 긴축, 즉 대차지표 긴축도 병행을 하겠다. 하지만 25bp 이야기를 한 거죠. 유로존 2월 CPI가 5.8%나 급등을 했죠. 네, 역대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25bp를 인상을 했네요. 글로벌적으로 전부 이제는 긴축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G7 재무장관들이 대러 제재 대상에 대해서 암호화폐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네, 암호화폐가 이제 러시아의 숨구멍을 좀 트여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CE에서 러시아의 올해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것 같다. GDP가 5% 이상 감소할 수도 있다. 크레디스위스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하루 40만 배럴 증상 규모를 유지하겠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 40만 배럴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40만 배럴만 증산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협상으로 빨리 끝난다면 유가는 또 급하게 빠질 염려도 있죠. 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성에 의해서 굉장히 상승한 110달러를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밀 선물 가격이 이틀 연속 급등을 했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전쟁이 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최고의 종목 포드죠. 네, 포드. 포드가 8.92%나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이제 전기차 사업부를 분사하겠다는 거죠.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사업부를 분사해서 키우겠다. 이러한 낭보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8.92%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도 현대자동차가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엮어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대. 네, 좀 걱정은 앞섭니다. 글로벌 시장은 뭔가 결단을 내리고 쭉쭉 뻗어가는데 그렇다고 내용을 뜯어보면 뭐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현대가 이제 글로벌 메이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격자 입장인데 물론 뭐 글로벌 메이저라고 볼 수는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니까 하지만 아시아 시장이라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그런 약점을 돌파할 그 혁신적인 그 무엇이 없다면 현대차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락하는 것을 되돌림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쌓이죠. 지금 현대차가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유는 피어 그룹 내에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장사도 잘하고 뭐 이익도 나고 있지만 첫째는 이제 수급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공급에서 반도체 공급에서 문제가 있는데 현대차만 문제만 있겠습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문제가 있죠. 또 현대자동차는 또 나름대로 반도체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이렇게 헤쳐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매력이 없는 거죠. 자동차에서는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 미래의 먹거리 그 무엇이 없다면 계속 외면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너 같으면 현대차를 살 거냐? 나는 지금 뭐 포드도 있고 GM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현대차를 살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답을 못 준다면은 주가가 15만 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특별한 종목 중에는 퍼스트 솔라 태양광이죠. 미국의 유명한 태양광 회사인데 8.23%는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결국 태양광 자체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기업 그런 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대체 에너지 쪽으로 유럽이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발생하니까 대체 에너지 쭉 치고 올라오는데 아마 오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애플은 2%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1.87% 상승해서 880달러를 마감했습니다. 화이자도 4.16% 올랐네요. 47달러. 리비안이 어제 많이 빠졌네요. 53.56.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이죠. 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리비안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루시드는 1.64% 하락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3.58% 하락하면서 50달러가 무너졌네요. 또, 네, 이 노블록스 정말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걱정입니다. 메타는 2.27% 상승해서 208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18% 상승했고요. AMD도 3.91%. 어제 뭐 미국의 반도체가 좋았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해커들한테 털렸는데 역으로 가가지고 털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요. 야, 역시 기술력 있는 회사는 뭔가 다른데. 이걸 테이크백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제가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1테라바이트의 자료를 유출을 했다가 다시 뺏어오는 그러한 저력을 보였으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TSMC도 1.43%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16%나 상승을 했습니다. 93달러를 다시 탈환을 했네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론이 특별히 오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메모리 시장 쪽에서의 수혜가 돌아올 거다. 그리고 랜드 오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하락이 좀 멈추고 다시 튀어 올라올 확률이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반도체 수출 금지가 일단 시장에서 센티를 약화시켰는데 전쟁이 빨리 멈추고 또 전쟁 복구를 해야 된다면 오히려 반도체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0.62% 하락하면서 43,000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환율은 어제 좀 하락했습니다. 1203원 여객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WTI는 113.36달러, 110달러를 넘어서는 그러한 슈퍼 스파이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를 한번 같이 놓고 봤는데 둘 다 이렇게 급히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죠. 북미 천연가스 가격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것은 미국 10년짜리 금리입니다. 그렇죠? 1.90, 약 13bp, 14bp가 올라간 거죠. 2년짜리 1.52, 3년짜리 2.27, 10년짜리가 널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한번 해봅시다.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바닥을 치고 강하게 버텼던 이유는 MSCI에서 러시아가 편출이 된다.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던 러시아가 편출이 되고 12.2% 정도를 차지한 한국이 수혜가 있을 것이다. 차이나가 31%가 넘기 때문에 차이나 쪽으로 몰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 타이완과 인디아와 한국 쪽으로 몰아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그 좋은 소식으로 바닥을 견고히 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충분히 8조 정도의 돈 예상해서 4조에서 8조 정도 돈을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센티를 돌려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의 주식의 바닥을 좀 견고히 하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대형 우량주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도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오늘 투자 전략 두 번째는 기존 상승 종목은 쫓아가지 마라. 이미 이제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조선, 이런 것들, 농산물, 이런 것들은 전쟁일이란 상승 종목은 이미 1차 시세가 났죠. 그래서 전쟁이 갑자기 타결이 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또 희석이 많이 될 케이스는 이러한 종목들이 버려지고 먹고 나오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순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버려야 된다. 쫓아가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이죠. 오히려 전쟁 종료 시 수혜 업종, 그렇죠? 정료가 종료될 때 무슨 업종, 건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취 매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생각을 바꾸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3월의 핵심은 FOMC 미팅이죠. 오늘 파웰이 하원 청문회에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간 비둘기적인 스탠스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급격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시장의 비둘기적인 모습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나온 거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온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는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일단 평화의 비둘기적 스탠스를 누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 충격과 니오픈의 빠른 확산 등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공급 측면의 차질이 니오픈의 확산이라는 전쟁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다시 시장은 봄으로, 따스한 봄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특히 그동안 너무 두들겨 맞았던 한국 주식시장은 바닥을 견고히 하면서 나갈 것이다. 이제 뭘 사느냐가 가장 큰 핵심으로 귀결이 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다가 메리츠 증권의 모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2009년 이후 나스닥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게 6번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6번 이탈하고 있다가 올라오는데 80일에서 100일 정도 걸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이탈한 이 케이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케이스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회복이 느렸다는 거죠. 회복이 느렸을 때는
당연히 이탈을 회복 200일선을 다시 탈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주가의 복원 속도는 경기 변수의 훼손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경기 변화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러한 어떤 경기의 구체적인 지표들, 경기를 탄탄히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훼손이 없어야 빨리 80에서 100일 정도로 빨리 안에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두 달이 지났죠. 이제 60일 정도인데 3월이 이제 드디어 이 라인 안에 들어오는 거죠. 80일에서 100일. 그러면서 경기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의 확보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공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뭐 앞에서 다 이야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수혜업종이었던 업종이었던 에너지, 대체 에너지, 뭐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 말고 그럼 뭐가 올라갈 것이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다음에 선거 끝납니다. 그렇죠? 예, 신정부 수혜주 누가 되든 건설은 할 것이다. 그다음에 IT와 반도체는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밀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벌써 희망을 여러 번 줬는데 다시 이제 DDR5 관련해서 기판 같은 것들 리오픈도 이제 1차 상승이 끝나서 쉬어가고 2차 상승이 있는데 2차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죠. 소비주들이 뭐가 다시 나타날 것인가 여행으로 다시 갈지 백화점으로 다시 갈지 뭐 카지노로 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런 쪽에서 뭔가 하나를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정식 숙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불안하죠.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단일화가 있으면서 뭐 저는 어느 편도 안 들지만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데 의리와 이 배신이만 난무하는 정치계에는 정말 문제가 저는 뭐 안철수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인간의 의리와 배신 뭐 이런 것도 생각도 많이 하겠는데 씁쓸한 아침이었습니다. 자, 리오픈주 중에서 누구? 건설주, 신정부,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잘 고른다면 또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자, 뭐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많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단타하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되고 물려서 늪속에서 끔찍 못하는 분들은 엉덩이 깔고 지키셔야죠. 네, 여러분들의 멋진 하루, 반등의 하루, 대박의 하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